자, 그러면 디지털 0, 디지털 1이라는 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1,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이제 볼테지가 전압이 걸렸을 때 우리가 1, 그렇지 않을 때 0이라고 판단한다고 칩시다. 그럼 전압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얼마에서 전압이 있고 얼마가 돼야 전압이 없는 건가를 놓고 보면 어차피 자연 현상이라는 거는 그 경계선상이 뚜렷하지 않게 넘어져. 우리가 흔히 아날로그처럼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주로 이제 5V 기준으로 봤을 때 1.5가 3을 짜랐어요. 1.5V 미만은 전압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0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로우 에리어라고 하고, 전압이 3V 이상일 때는 우리 하이 에리어라고 해서 1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영역은 0도 1도 아닌 영역이에요. 여기 오면 5, 6 코드가 납니다. 0으로 갈지 1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앞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우리 디지털 포트 부분, 아날로그 포트 부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기억 잘 안 나면 돌아오셔도 되고, 다시 보고 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볼 거지만 나중에 이 포트 부분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이 시그널이나 로우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 시그널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5V를 거기 보낸다는 얘기, 3V 이상을 보냈다는 얘기고 1이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1이 되죠. 만약에 그게 로우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1.5V 미만이 걸리게 되고요. 그 포트에. 그건 0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이 왔을 때 전압이 3V 이상은 하이, 1.5V 미만은 로우로 따지고, 따라서 충분히 갭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잘라서 2.5V 이상은 하이, 2.5V 미만은 로우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안정적으로 측정이 될까요? 왜냐면 하이하고 로우 사이가 2.5잖아요. 그럼 2.499하고 2.5하고 구분이 안 되죠. 따라서 로우 값인지 하이 값인지 적절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로우 하이의 차이가 상당히 커야 되고 최소한 1.5V 이상 차이가 나도록 그 중간 공간을 뒀죠. 따라서 적어도 이 중간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오류를, 그러니까 로우가 하이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죠. 하이가 로우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고, 중간에 중간 시그널이 오면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대부분 시그널을 거의 5V로 보내야 될 거고, 그죠? 거의 시그널을 0V 가까이 보내야 되는데 약간의 톨러런스는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회로에는 이 아날로그 파형을 디지털 파형으로 바꾸는 ADC라는 칩이 있어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인데, 소위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은 여러분 보시면 컨티뉴어스하게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지만, 그죠? 디지털 시그널은 0과 1 사이에 디스크리트하게 생기죠. 1하고 0 사이가 없어요. 갑자기 0이다가 갑자기 1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0이 되죠. 그렇지만 아날로그는 0과 1 사이에 중간중간 값이 스무드하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회로는, 여러분이 뭐 회로를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이오드를 써서, 여러분 다이오드 아시죠? 일정 전압 어땠나요? 일정 전압 미만은 0으로 만들어 버리고 기저 전압이 올라가면 시그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잘 쓰면 일정 전압 미만으로는 아예 전압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이상만 전압을 해서 디지털 시그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한데 디지털을 또 아날로그로 컨버트 할 수가 있어요. 그 제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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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이 들어온 거를 잘 연결해서 다이오드랑 잘 연결을 하면 컨티뉴어스 한 것처럼 시그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 제가 설명할 때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디지털 포트가 있었고 아날로그 포트가 따로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디지털 포트가 13개 있었습니다. 위쪽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포트가 아래에 6개 있었죠. A0부터 A5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보드를 한번 쳐다보시면 이제 보이실 텐데 각각이 어느 컨버터를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시그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시뮬레이션 하는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항상 디텍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그널을 일정 시간 동안에 디텍션해서 그때 디텍션된 전압의 평균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펄스 그래프가 있죠. 최상단이랑 최하단을 한번 봅시다. 최상단은 뭐냐면 계속 0볼트를 흘려보내요. 그죠? 그럼 항상 0볼트겠죠. 최하단은 항상 1볼트를 유지해요. 그럼 5볼트겠죠. 중간쯤을 봅시다. 중간쯤은 뭐냐면 이 녹색 바가 정한 그 시간, 이게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구간 동안에 반은 시그널을 1을 보내고 반은 시그널을 0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짧은 시간 구간, 녹색이 있는 이 한 칸의 시간 구간 동안에 자기가 디텍션한 시그널의 평균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림은 50%의 구간 기간은 1이 디텍션 됐고요, 그죠? 나머지 50% 구간에는 0이 디텍션 됐죠. 그럼 평균을 내면 5V가 아니라 0.5V가, 2.5V가 되는 거죠. 반이 되는 거. 네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듀레이션, 이걸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녹색 구간 한 구간에 75%는 1을 보냈고 25%는 0을 보냈죠. 그럼 평균을 내게 되면 원래 보내는 5V 전압에 75V 전압으로 디텍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날로그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 전체 레벨을 255 레벨로 되도록 듀티 사이클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0부터 255 사이에 전체 이 하나의 듀티 사이클 중에 몇 퍼센트를 1 시그널 보내고 몇 퍼센트를 0 시그널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제로는 디지털 신호만 계속 보냈지만 마치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른쪽 그림 보드에 있는 이 아날로그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아날로그 입력은 0부터 1023까지 여러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 출력도 0부터 255까지 이제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디지털은 레벨이 없어요. 그냥 1 시그널을 보내든 0 시그널을 보내죠. 레벨이 하나밖에 없고, 아날로그는 1 하나밖에 없고 0 하나밖에 없는 디지털을 시뮬레이션해서, 그죠? 어떻게 했죠? 듀티 사이클 동안에 평균 전압을 재서 실제로 레벨이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저항은 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비저항 개수가 클수록 이 저항이 큰 거죠. 전류의 흐름을 많이 방해했고, 유리는 되게 컸죠. 그래서 얼마나 방해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넣어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때 색깔로 표시를 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색깔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될 거는 이 색깔을 읽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만 보면 이 저항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고, 물론 여러분 기억하실 수는 없어요. 표를 보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런 저항을 이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온도 센서 같은 거예요. 온도가 변하면 저항값이 변하거든요. 기억나시죠? 이 특성을 잘 활용하면 저항이 얼마나 변했는지 따라 현재의 온도를 잴 수가 있고, 이게 부품 중에 썰미스터란 부품이 온도를 재는 방식이 저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항은 크게 되게 작아요. 저 같은 노안이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이겠지만 저항은 아주 작은데 거기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저항이 얼마인지. 그 색깔 보면 저항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세 가지 색깔로 이 저항값을 나타내는 게 3밴드, 4밴드짜리고요. 제일 밑에 있는 두 개. 제일 앞에 있는 숫자 색깔 4개를 가지고 저항값을 나타내는 게 5밴드, 6밴드예요. 밴드는 뭐냐면 쓰는 색깔의 개수. 3밴드는 색깔이 3개 있죠.
4밴드는 4개, 5밴드는 5개, 6는 6개인데 3밴드, 4밴드는 색깔은 다르지만 나머지 한 개 색깔은 수치가 그러니까 3, 4밴드에 둘 다 공이 앞에 세 가지만 저항값을 나타내고 뒤에 한 개는 다른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하고 상관없는 다른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제일 아래에 있는 3밴드의 예를 봅시다. 제일 앞에 있는 색깔이 오렌지색이죠. 그래서 표를 따라가 보면 3으로 돼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색깔도 오렌지색이죠. 그럼 두 번째 칸을 가보면 이게 3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수 부분인데 지금은 브라운색이죠. 그럼 10이죠. 그러면 33 곱하기 10이니까 330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330옴이 기억 많이 나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LED를 쓰게 되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330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이제 5밴드, 6밴드를 보면 3, 4밴드하고 다르게 색깔 4개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5, 6니까 3개, 5개, 6개지만 실제로 저항값을 나타내는 거는 앞에 4개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보면 이제 5밴드 예를 봅시다. 제일 앞에 색이 뭐죠? 그린이죠. 그린은 뭔가요? 첫째 칸이 5. 두 번째는 레드죠. 그럼 2. 세 번째는 브라운이네요. 그죠? 그러면 1. 그러면 네 번째는 검은색. 검은색은 뭐죠? 곱하기 1. 자, 5, 2, 1 곱하기 1이니까 521옴. 자, 이렇게 해서 저항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색깔별로 값이 뭔지를 뭐 머리 좋으신 분은 외우면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어차피 색깔표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저항값을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읽는 법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표를 봐서 이제 여러분 대체를 하면 되겠죠. 괜히 이 표를 또 색깔을 뭐 외운다고 하실 필요 없고 여기 왼쪽에 보면 그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써놨죠. 블랙, 브라운, 레드, 오렌지를 Bad beer lasts our young guts, but vodka goes well. Get some now. 뭐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건데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돼요. 다만 이제 표를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일정 값을.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쓰는 LED를 보면 최소 전압, 최대 전압, 전류, 그 일반 전류, 이제 최대 전류가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죠? 우리 그때 9V로 했을 때 우리 이제 저항 계산하는 거 한번 기억나시죠? 대체로 보면 색깔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최소 전압이 뭘까요? 그렇죠? 다이오드의 뭔가요? 다이오드의 장벽 전압이겠죠. 이 장벽 전압 미만으로 전압이 걸리면 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최소 전압은 장벽 전압 이상이고 최대 전압을 넘어가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도 여기 있는 허용치 20mA 정도에 맞춰서 우리 저항을 역으로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 정교하게 안 하고 대체로 335옴 정도를 하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시리어스하게 어떤 회로를 만든다고 하면 다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저항을 연결 안 해도 잘 안 타는 이유가 5V 전압이 나와서 최대 전류 허용치가 50mA 정도는 참기 때문에 그렇게 타는 일은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심하실 수는 없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LED에 불을 켜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자꾸 이제 이론만 하니까 되게 지루하죠. 자, 여러분 이 아두이노 보드 앞에 딱 준비하시고 한번 최초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 한번 LED의 등을 한번 켜봅시다. 자, 그럼 준비물부터 한번 봅시다. 당연히 이제 우노 보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 준비하시고, 뭐 점프 와이어 뭐 넉넉히 아니라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인데 335ohm짜리 하나 준비하시고, LED 등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자, 지금 뭘 해볼 건가 하면 간단하게 LED 등에 불 한번 켜봅시다. 그동안 너무 이론만 해서 지루하시죠?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 이제 아니까. 자, 우리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자, 준비됐죠?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자, 아두이노를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자, 아두이노 IDE를 설치합시다. IDE가 뭐 약자인지 아시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보통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IDE라고 하죠. 그래서 아두이노도 IDE가 제공되고요. 그죠? 그 현재 이제 버전은 1.8.12입니다. 주소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이 아두이노 IDE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를 지금 해 보세요. 자, 설치가 끝나신 분은 자, 아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 USB 연결하는 라인에 실제로 연결한 다음에 PC랑 직접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만약 연결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아까 저는 LED 등의 초록불 뭐 혹은 이제 보드에 따라 뭐 다른 색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ON이라고 써져 있는 보드에 저는 LED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들어왔습니까? 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방금 설치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실행하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게 떠야 돼요. 자, 떴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드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툴이라는 메뉴에서 보드가 자동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아마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 잡혀 있을 텐데 혹시나 안 잡혀 있으면 이 보드의 메뉴를 눌러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죠? 우노니까 혹시 뭐 다른 보드를 쓰는 친구는 다른 보드로 설정을 해도 되고 뭐 형한테 물려받았든지 뭐 선배한테 물려받았든지 했던 친구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설정하시면 되고 이 보드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포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포트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보통 커뮤니케이션 포트가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포트에 설정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 접속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포트는 계속 바뀝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디텍션이 되는데 가끔씩 이 포트 설정이 잘못될 때가 있고 혹은 설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포트를 보시고 혹시 이제 실습을 하다가 이상하다 이게 업로드가 잘 안 된다라든지 할 때는 항상 이 포트가 잘못된 게 아닌가를 보시고요. 이 포트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잘 못 잡을 때 리셋 버튼 기억나시나요? 앞에 리셋 버튼을 잘 활용하시면 이 포트를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트까지 설정을 했죠. 자, 그럼 준비가 대충 된 셈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꾸며볼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구부러진 표시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LED는 다이오드예요. 순방향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했죠. 플러스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구부러진 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 구부러졌다는 의미는 여러분 LED를 보시면 실제로는 이 구부러졌다는 의미가 여러분 LED 다리를 보시면 한쪽이 되게 길 거예요. 이 긴 쪽 다리가 구부러진 쪽. 따라서 긴 쪽 다리가 플러스, 짧은 쪽 다리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됐네요? 긴 놈, 긴 놈은 저항을 통과해서 13번 포트 연결되어 있고, 그죠? 짧은 놈은 그라운드 연결됐어요. 마이너스 연결됐어요. 그죠? 여러분 그라운드 의미 아시죠? 짧은 놈은 그라운드 연결, 긴 놈은 저항을 통과해서 13번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로를 여러분 제대로 꾸미시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보이시죠? 전원이 일정 간격으로 LED 등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 볼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아두이노 해본 적 하나도 없죠. 자세한 설명은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은 백문이 불여일견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일단 불이 들어오는지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긴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LED.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까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긴 거가 플러스 쪽, 작은 게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보드가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뭐 이 보드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분은 마음껏 쓰시고,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 처음이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번호도 그대로 한번 꽂아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짧은 놈을 28번 D에 먼저 꽂았고요, 그죠? 28번 D에 꽂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선 하나를 28번 E에서 빼서 어디로 갔어요? 그라운드로 갔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리 긴 놈은 어디 갔나요? 25번 D에 꽂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5번 C에다가 뭘 꽂았는가 하면 저항의 한쪽. 저항은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저항은 그 뭐 다이오드가 아니니까 왼쪽으로 꽂으냐 오른쪽 꽂으냐 저항은 방향성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항의 다리 한쪽 335ohm짜리 오렌지색 두 개 브라운색 하나 있는 거 335ohm짜리 두개 다리 하나를 25-C에 연결하고, 그죠? 다른 한쪽은 어디 연결했나요? 22C에 연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전선 하나를 22A에서 어디로 연결하는가 하면 13번 포트로 연결했어요. 자, 하셨죠? 다 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회로는 일단 끝났어요. 지금 남은 거는 뭐냐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그널을 주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로가 다 됐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전원을 넣어주면 돼요. 어디다 넣어주면 되죠? 13번이라고 쓰인 포트 쪽에 5V 전압이 걸리게 만들어주면 등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깜빡 했으니까 13번에 일단 5V를 걸었다가 또 어떻게 되나요? 0V를 걸었다가 5V를 걸었다가 0V를 걸었다가 얘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등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가기 전에 처음이니까 아까 그 그림이 헷갈리시는 친구들은 여기 제가 확대해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 그림을 보고 요대로 꽂으시면 돼요. 다리 긴 거 짧은 거 구분하셔서 그 LED는 꽂으시면 되고 저항은 방향성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할 때 보통 이 색깔들이 이 전선이 색깔들이 다 정해져 있죠. 이 색깔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쪽에서 뭘 꽂는지 안 헷갈리고, 주로 검정색은 그라운드 꽂을 때 많이 활용하고 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언제 이용할까요? 그렇죠? 전원을 입력할 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연결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뭐 지금 열린 창에 그냥 해도 되는데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니까 새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 이름 적고 새로 파일을 엽시다. 그 다음에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핀 모드 가로 열고 13 아웃풋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쓰시고, 그 다음 보이드 루프라는 함수 안에 디지털 라이트 13 하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100 딜레이 1000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13 로우라고 쓰시고 딜레이 1000이라고 씁시다. 자,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3번 포트에 꽂았죠, 그죠? 그리고 13번이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라이트라고 하니까 뭔가 쓰긴 쓴 것 같아요, 그죠? 하이를 썼다가 로우를 썼다가도 있고, 딜레이라고 하니까 뭔가 시간 지연을 주는데 1000이라고 썼어요. 이는 1000ms라는 생각이 얼핏 들죠. 1초라는 의미라는 게 얼핏 듭니다. 자, 지금은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무조건 한번 따라 한번 써보세요. 다 썼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컴파일을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은 2번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컴파일 돼요. 그래서 컴파일 끝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전체 스케치. 제가 아까 아두이노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스케치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죠. 이 컴파일이 끝나면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 32,256 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플래시 메모리에 32K까지 간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현재는 930바이트를 사용하니까 아주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동적 메모리 9바이트 사용. 그래서 2039바이트 지역 변수가 나무 뭐 이렇게 나왔고 아까 2K 정도의 크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컴파일이 끝났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컴파일 끝났으니까 얘를 아두이노 그렇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로 옮겨야 되죠. 자, 업로드 하는 버튼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업로드 완료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 메시지가 나오면 업로드가 됐고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여러분이 깜빡깜빡깜빡거리는 LED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